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4 이영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클 텐데요. 오늘은 한인으로서 LA 통합교육구 산하 코리아타운 피코 유니언 교육구 책임자인 변지혜 교육구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교육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육구장님이 하시는 일을 여쭤보기 전에 LA 통합교육구와 그 지역교육구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 LA 통합교육구가 네. 미국 전체 내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교육구예요. 네. 저희 학생들이 지금 58만 명의 학생, 58만 명. 예. 예. 그리고 저희가 2만 5천 명 정도의 교사분들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합치면 한 8만 명의 교직원들이 저희 교육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크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한 470 스퀘어 마일을 커버를 해요. LA 전체 지역에. 네. 그래서 워낙에 크니까 네. 저희 교육구가 6개의 소교육구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또 적게 네. 저희 같은 교육구 지역 교육구로 또 4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네. 코리아타운 피코 유니언 교육구가 네. 지역 교육구가 그 중에 하나인데 44개 예, 지역 교육구 중에 하나. 예. 예. 근데 저희 안에만 학교가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네. 그다음에 또 유치원 전에 어린이가 Early Ed Center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2살부터 4살 학생들 네네.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지역구에 안에 있는 학생만 한 11,000명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주위의 소교육구보다도 큰 사이즈로 저희가 이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LA 통합교육구가 미국 내에서도 위상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이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네. 저희 지역 교육구 안에 있는 11,000명의 학생들의 안전과 네. 질 좋은 교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선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을 이발리에이트 하는 일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지만 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케어 드려서 우리 교장 아하.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예.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계에 오랜 기간 헌신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상대하셨던 적도 있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처음 교육 쪽으로 들어온 게 89년도에 네. 이중언어 교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바트 초등학교에 지금 제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full circular에 3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이 예. 거기에서 89년도에 이중언어 교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한인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한인 교육자들도 많지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코디네이터도 하고, 그 다음에 교감을 하고, 또 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디렉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팬데믹 기간 참 어려운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일단 방역 문제, 학생들의 건강 문제였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2년이 됐죠? 네네네네. 거의 만 2년이 돼 가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네네. 학교 문을 다 닫았을 때는 제가 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을 닫을 당시만 해도 2주 후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았지, 네. 그게 연장이 될 줄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예.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국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때 참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서 느꼈던 것이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참 앓으면서 그 네네네. 변화를 했고 그다음에 겪으면서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격 수업이 네네. 아이들한테 사실 집에서 많은 서포트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사실은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집에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마 아빠들이 뒤에서 다 아이들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학습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았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 네.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네, 다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배우는데 그냥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 와서 네. 부딪히고 친구들하고 네네네네. 사랑을 나누고 예. 우정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배워가는 건데 그게 갑자기 절단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그 어른과의 관계도 부모님 이외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부딪히고 또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 다시 돌아올 때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사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게 그렇죠. 안전할까? 네, 네.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 지금 네.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데 네. 학교를 아이들이 돌려보내가지고 아이들이 괜찮을까? 그래서 4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한 게 이제 데일리 패스라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네. QR코드로 찍으면 아이들이 그 확진자, 그러니까 테스트에 그런 양성 반응이 있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심птом이 있었던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 청소를 이제 매일매일 매 시간 네. 이렇게 닦는 거. 그 다음에 에어 필터를 저희가 그 비행기하고 똑같은 걸로 다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 아이들의 손 씻는 거. 그래서 저희가 참 이 팬데믹 안에 가장 히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그 아이들이 오기 학교에서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와서 공부를 했는데 4월 달에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의 한 30% 아이들이 네. 돌아왔는데 네. 이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새 학기를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저희가 느낀 게 정말 이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었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문을 닫지 않으리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 다시 한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아이들이 그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양성 반응, 음성 반응. 그래서 양성 반응일 경우에는 재빨리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자가 격리를 시작을 하고 네. 모든 그 주위에 있던 학생들한테 그 조치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네네. 학교를 하루도 닫지 않았어요. 지난 요번 해에. 네네. 그 오미크론이 터지고 난 다음에 후에도 저희만 학교를 닫지는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닫으면은 그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저희가 하지 않게 했고, 이런 모든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의 확진자 그 확률이 카운티나 LA시보다도 낮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방역의 기본이 됐군요. 예.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몰라주신 부분도 많아, 섭섭한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섭섭하셨어요? 이제 섭섭한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몰라줄 때, 이제 교장 선생님들한테 항의를 할 때, 왜 마스크를 우리 아이가 좀 벗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냐. 왜 매주 테스트를 하냐. 그게 아이들이 코에 집어넣으면 힘들어하는데 왜 하냐. 초창기에는 참 그런 것들을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왜 여기는 꼭 그래야 되냐. 네. 그 QR코드를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하면 또 줄을 따로 서가지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니까 왜 그래야 되냐. 네. 그런 번거로움들을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되면 속상하죠. 네. 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거의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거의 이제 컴플레인 안 하시고 잘 포용해 주세요.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오미크론도 많이 이제 수그러들고 이제 교육 현장이 거의 정상화되면서 마스크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쓰는 거를 이제 없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실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 학력 저하 문제가 사실 이제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실제 교육 현장, 교육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이들이 작년에 돌아왔을 때 네. 굉장히 진짜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8월 달에 시작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처음 들어온 학교. 네네네. 보통 킨더가든이 다 원격 수업을 했으니까 네. 2학년들도 학교를 2년을 못 다닌 거죠.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이제 자주 어세스먼트를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력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네. 맞는 맞춤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희들이 또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 방학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extended learning이라 그래가지고 그 좀 늘려서 네. 그 연장 수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 교주가 우리 교사분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 함께 모여서 데이터를 보고 예.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더 잘할 자각할 수 있나.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난 8월, 9월에 새학년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네. 아이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엔 그 정도의,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닌데,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발출을, 표출하는데 그게 힘이 어려움이 되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참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소셜 이모셔널 러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그 아이들한테 그런 정서적, 사회적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롤플레이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역할극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그리고 또 Psychiatric Social Worker라 그래가지고 PSW라 그래가지고 네. 학교에 그런 정서 문제를 좀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군요. 아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학부모님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사실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런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 교육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께 좀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집에 아이들이 오면 뭐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자세히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던지 간에 그 아이가 마음의 그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객관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어떨 때는 아이 말만 믿고 무조건 적으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교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어떤 상황인지를 해서 아이한테 또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그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나 또 아이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학습에도 또 중요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차적으로는 아이와 학생과의 충분한 대화. 두 번째로는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교육 담당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좀 더 접촉을 늘려가면서 풀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 가운데 특히 이제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이 학력 저하를 사교육의 의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교육부 담당자로서 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면은 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는 정말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충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가 힘들어 한다거나 학교에 뒤처진다거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가셔서 교사 우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전에는 직접 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뭐 클래스 도주라 여러 가지 그런 앱을 사용해서 부모님들과 소통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교육부에서 따로 이제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스콜러지라는 그런 전반적인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밤마다
키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그 밤마다 그 선생님들이 만든 코र्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네. 아이들이 반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으시고 네. 거기에 앱이 또 쫙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교육 앱을 아이들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로 꼭 사교육을 안 하시더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좀 더 쉽게 예.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자, 외국에서는 한국의 교육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시각차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재밌는 게요. 네. 한국에서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뭐 네. 문교부나 정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많이 해요. 아, 그러면은 예. 오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 어떻게 네.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뭘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저희도 네네. 배우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이게 많이 중간으로 온 것 같아요. 서로 그런 어떤 이점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뭐 잘 구체적으로는 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통 한국은 좀 주입식 교육이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미국에서도 그 주입식 교육 말고 거기서 떠나서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스스로 예. 공부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을 이제는 그냥 배움만가 아니라 이 배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이들이 크리티컬 띵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교육의 초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구글만 찾으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이 상황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가르치는 그쪽으로 저희가 교육의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엔 주입식으로 모든 걸 다 외우고 답이 하나 있고 네. 근데 이제는 답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답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학부모들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처럼 교육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는 하지만은 실제 애들한테는 또 다른 한국적인 그런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분들한테 이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는 학생을 둔 한인 학부모들한테 조언을 좀 이런 것만 기본을 좀 갖고 계시면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좀 알려주세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그 열정이 높으시고 네. 학구열도 높으시고 네. 또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그거 정말 사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그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그냥 답만 맞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그 답을 얻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개념이 무엇인지, 이 답이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인 학생들 중에 제일 힘든 것들이 아이들이 답은 너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했을 때 네. 답은 정말 잘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봐라. 아, 이걸 어떻게 답을 얻었니 하면은 네. 이렇게 차근차근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계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지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대화를 하실 때 대화를 하실 때 왜 그랬을까?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아니면 그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서 아이들하고 좀 그런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에서 교육 담당자분들이 오셨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이제 접점이 가까워졌다, 접점이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좀 이렇게 도입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어요? 제가 한국에 그 방문을 해서 학교를 네.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한국의 그 급식. 급식이요. 아우, 정말 너무 부러워요. 예,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할 수 없나. 아니, 사실 그 미국에도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저희 급식 프로그램이 네. 연방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5% 학생들이 무료 급식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무설탕, 뭐 저염, 저지방, 네, 뭐 네, 그런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야채와 과일과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예산 안에서 모든 학생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네. 공장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줘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 하려고 네. 그 학생 그 시식 패널이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아.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다문화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문화에 걸맞는 네. 특별한 메뉴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모든 아이들의 입이 맞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줘서 그게 참 애로사항이고, 네. 한인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다들 네. 어떻게 음식 좀 다른 걸로 우리 학생들도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또 맛있고 좋은 음식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나. 네. 제가 사실 어저께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주 특이한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봤더니 이게 푸푸사라고 네. 그 살바도리안 치즈빵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그 동네에 맞는 거니까 아이들이 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서 아. 저도 하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예. 들었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을 한인 학생들한테 준다면 그게 이질적이고 그게 맞지 않을 수 않으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종류의 아이들을 다 맞추려면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그런 고민이 있군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급식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네. 이제 한국의 교육 과정, 그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또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분야잖아요. 자, 이런 거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도 이 교육 현장에서 한국이 좀 주의 깊게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에 그냥 위에서 내리는 대로 네.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저희가 급식은 학교에서 제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없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 예산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이 한 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을 한 분을 더 고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런 예산적으로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이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네. 그게 없다면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학생 수에 맞춰서, 그다음에 학생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학교일수록 예산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음악이 필요하면 음악 선생님을 고용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그 커뮤니티에 맞게, 학생들에 맞게 네.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혹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예. 살펴봤으면 예. 하는 바람이 예.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적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인. 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이 한인타운에 네. 한인의 숫자가 사실은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예. 한인타운의 한인 학생 실제로는 한 20-30% 정도이기 네. 때문에 학교에 그런 반영되는 게 한 20-30%면은 뭐 그 정도면은 된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 부모님들이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입관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타운의 학교는
아이들이 뭐 안전하지 않다. 한인타운 안에 있는 학교들은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은 한인타운에서는 뭐 안 되고 다른 데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네. 아쉬울 것 같아요. 속이 상해. 사실 제가 네. 한인타운에서 교장을 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분류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 데이터, 우리 히스패닉 학생 데이터, 한인 학생 데이터를 제가 따로 분석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한인 학생들의 데이터는 어느 동네에 있는 한인 학생들을 못지않게 좋아요. 근데 이게 같이 섞이기 때문에 학생의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낮은 것이 네. 사실 한국 학생들만 보면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학생들 어느 학교 못지않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또 특별한 점은 이 한인타운 안에 벌써 교장 선생님들이 7분이 계세요. 한인 교장 선생님들이요. 예.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학교의 한인 교장 선생님들은 예. 그 학교에 있는 한인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케어해 주세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솔직히 말해서 어느 학교에 가서 그런 사랑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건 쉽지가 않으니까 이 한인타운은 특별히 우리 한인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케어해 주시고 너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실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해서 명문대학교를 많이 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다, 성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한번 오셔서 자세히 보시면 정말 감탄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우리 여기 옆에 있는 RFK 그 안에 학교가 6개가 있는데 1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특별히 거기 RFK ASGL이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고등학교예요. 거기에 케이트 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한 학생 정말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또 프로그램이 IB 프로그램이라고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이라고 아주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또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학교는 그 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대 설비 아트를 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LACC나 캘 아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학생들이 무대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자격증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시는 걸로만 그 결정을 하지 마시고 오셔서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 전문가로서 한인 학생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특징과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인 학생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정말 교육을 잘 받아서 예의도 바르고 그런 점들이 너무너무 좋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훈련이 돼서 그런 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리소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반면 이런 부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완해야 될 점은 우리 한인 학생들이 좀 극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한인 학생들만 이렇게 뭉치는 거. 아니면 아예 떨어져서 한인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만 한다든지 그렇게 양극적으로 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자기 편한 게 어느 쪽인지에 따르지만 그것도 집에서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집에서 또 너무 한국적으로 하면 그 반대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너무 또 그거에 같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염려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그 존재감이나 그다음에 결국 주류 사회에서 아이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인으로만 주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종들 어울리고 함께 교류를 하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자기 PR을 잘 못해요. 그렇군요. 과도한 겸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류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그 자리를 뺏기는 게 자기 양보하고 양보하고 자기의 그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할 수 있게 힘을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만이 아니라 그게 자신이니까요. 그렇죠, 자신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LA 통합교육교회 지역 교육구장에 이어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후배 양성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더 올라오셔서 저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네. 정말 더 많은 빚을 내주시고 이 교육계 결국은 우리 교육이 미래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밝게 또 한인들을 위해서 또 모든 우리 학생들, 한인 부모님들 모두가 이 주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후배 양성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한창 배워야 할 때 그 기회를 빼앗긴 우리 학생들일지 모릅니다. 배움에 뒤처졌다는 조급한 생각에 학생들에게 책을 안기기 전에 위로와 배려의 마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K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